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의학은 기, 서양의학은 해부. 이 공식 너무 익숙하죠? 거의 뭐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상식이 사실은 역사를 거대하게 왜곡한 하나의 잘 짜여진 신화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역사학자 이기복 박사님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의학 상식의 허구를 하나하나 벗겨내 보겠습니다. 진짜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탁 박혀있는 이미지죠? 왼쪽,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서양의학, 구조, 물질, 해부. 오른쪽, 뭔가 신비로운 기의 흐름으로 상징되는 동양의학, 에너지, 조화, 흐름. 와, 너무 완벽한 대칭 아닌가요? 이 명쾌함,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야기일수록 진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말이죠. 과연 역사가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간단할까요? 이기복 박사님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아주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 틀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왜곡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낡은 틀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는 그냥 좀 오해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역사의 생생한 역동성을 아예 지워버리고 아주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 딱 버티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20세기 학계를 거의 지배했던 니덤의 질문. 왜 중국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질문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와,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좀 그렇죠? 마치 정답은 서양에만 있다는 걸 아예 깔고 들어가는 굉장히 오만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편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인데요. 불이 나지 않은 집에 굳이 찾아가서 아니, 댁은 왜 불이 안 났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격이라는 거죠. 애초에 왜 모든 집이 불이 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측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역동적인 발전의 역사가 그냥 정체된 것,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렸고요. 세계 의학사에서 동아시아는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밀려나 버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그 시대에 전염병과 싸우고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노력, 그 지혜가 역사 속에서 그냥 통째로 삭제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낡아빠진 렌즈를 깨부수고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 새로운 렌즈입니다. 이기복 박사님이 제시하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 바로 실행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실행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술사조를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인상파 화가랑 입체파 화가가 있다고 쳐요. 이 둘 중에 누가 나무를 더 정확하게 그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나무를 보고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의학의 역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틀렸고 이런 경쟁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그냥 공존해 왔다는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동아시아 의사들은요, 하나의 렌즈만 고집한 게 아니라 여러 렌즈를 자유자재로 바꿔 끼면서 우리 몸을 봤어요. 첫째, 공간지용학의 몸. 말 그대로 몸을 하나의 지도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둘째, 우주론적인 몸. 여기서는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보고 음양오행 같은 원리로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감정의 몸. 아, 이것도 흥미롭죠? 희로애락 같은 감정이 병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보는 굉장히 심리적인 접근법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의사들이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정말 유연하고 실용적이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실행 스타일이라는 유연한 사고방식은 전통을 보는 우리의 관점까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흔히 전통이라고 하면 뭔가 박물관에 있는 유물, 고리타분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레시피라는 거죠. 이 레시피라는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통이라는 게 무슨 절대불변의 성경 말씀 같은 게 아니라 기본 조리법 같은 거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동아시아 의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해온 살아있는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려야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한번 슝 날아가 보겠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냐? 바로 당시 의사들이 남긴 생생한 진료 기록, 의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진료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의 의사들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론가들이 아니었어요. 완전 현실적인 문제 해결사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쇠붙이 칼을 삼킨 환자한테 황토물이랑 참기름을 먹여서 토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신신체학이죠. 심지어 해마다 유행하는 홍역의 증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관찰했는데 이거 오늘날 우리가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정말 실용적이고 경험적이죠? 이 살아있는 레시피는 조선시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전통을 현대와 결합하려는 아주 대담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순환구조론 프로젝트입니다. 이 순환구조론은요,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두 개의 지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 같은 거였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전통 한의학의 지혜를 현대 해부생리학이라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로 번역해보자는 거였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 같은 개념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 같은 구체적인 시스템이랑 연결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한의학을 서양의학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두 개의 다른 지도를 겹쳐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를 창조해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관점은 이 차트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왼쪽에 저 낮은 막대기 보이죠? 낡은 신화. 이제 저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높이 솟은 막대, 즉 동아시아 의학을 끊임없이 진화해온 역동적인 현실로 보는 이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운 관점이니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서양은 해부, 동양은 기라는 이분법. 이거 역사를 왜곡하는 해로운 신화에 불과합니다. 잊어버리세요. 둘째, 실행 스타일이라는 렌즈로 보면 훨씬 더 다채롭고 정확한 역사가 보입니다. 셋째, 전통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동아시아 의학은 당당한 세계 보편의학의 한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단해 보였던 상식 하나를 해체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보고 있었는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이라는 거대한 관점조차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상식들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